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의 99%가 기숙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위치 자체도 시골에 있어서 주변에 나가봐야 딱히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저 매일 학교와 독서실, 기숙사의 반복일 뿐이었죠. 제가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교실은 1층에 있었는데 복도 저편 창문 너머엔 작은 숲으로 보일 만큼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문과 담장 사이가 1m 정도에 불과한 아주 좁은 공간인데 그곳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성한 풀과 나무에는 위층에서 버린 쓰레기까지 가득해서 우린 늘 창문을 닫아두었고 한여름에도 절대 열지 않았죠. 그곳에 아예 못을 박아서 막아두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처음 반배정을 받았을 땐 환기 때문에 가끔 열긴 했는데 언제부턴가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창문을 열지 않더군요. 신기하게도 그곳에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숲에서 날 법한 나무나 흙 냄새는 물론이고 쓰레기의 악취 같은 것도 전혀 나지 않았죠. 분명히 몇 년은 방치된 듯한 쓰레기가 보였고 그 안이 어둡고 축축해서 곳곳에 이끼도 끼어 있었는데 그냥 허공의 공기 냄새를 맡는 것처럼 어떠한 냄새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이야기가 시작된 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은 4교시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줘서 급식을 다른 밤보다 빨리 먹을 수가 있었죠. 원래 2학년이 줄을 서고 있어도 3학년이 밥을 먹으러 오면 줄이 새로 생기며 후배들이 비켜주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을 다 먹고 나면 남는 시간이 30분 정도였는데 그날은 체육복 차림 그대로 가서 3학년보다 더 빨리 점심을 먹는 바람에 다음 수업까지 1시간 가까이 남게 되었죠. 체육 시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지쳐있는 데다가 시간이 꽤 남아있다 보니 모두 자연스레 낮잠을 잤습니다. 양치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 보니 반에 있던 친구들 모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더군요. 딱히 피곤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 분위기를 타서 책상 위쪽을 치우고 양팔을 포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더운 겁니다. 그 당시 전력난이 심할 때라 선생님이 직접 에어컨을 켜고 끄고 그랬거든요. 학생이 임의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 창문이라도 열어야겠다 싶었죠. 홀로 깨어있던 저는 잠을 자기 전에 숲 쪽 창문과 복도 쪽 창문, 교실 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양쪽 문을 다 열어야 공기가 통하고 바람이 흘러서 시원해지니까요. 점심시간이라 복도 쪽 문까지 다 열면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친구들이 깨지 않을까 걱정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교실 밖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겁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들 밥 먹으러 갔나 보다 하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 엎드려 낮잠을 잤는데 숲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라 그런지 뭔가 조용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잘 자고 있던 저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설마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이동 수업 들으러 가고 나 혼자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교실에 있는 친구들 모두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이동 수업이 다른 날이라는 걸 깨닫고 이내 안도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깊게 잠들어서 주변 소음을 인식하지 못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깨고 나서도 교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잠이 덜 깬 건가 하던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숲 쪽 창문에서 마치 투명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공간이 울렁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숲 쪽으로 난 창문 맨 앞쪽에서 구름이나 솜사탕처럼 생긴 형체가 꾸물꾸물 흘러나오더니 창문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 친구 위쪽으로 푹 덮이는 겁니다. 저는 그 꼼지락거리는 형체를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마냥 재밌고 신기하게만 보이더군요. 곧이어 창문에서 그 형체가 또다시 나와서 다른 친구를 푹 덮으며 꼼지락거렸고 그 후로 몇 개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태평하게 이제 다음은 누가 덮일까 하고 있었죠. 그렇게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위쪽으로 의문의 형체가 나타나서 꼼지락거렸고 이제 몇 개만 더 나오면 나도 덮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탁 닫히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새 수업 시간이 되었는지 선생님이 오셨더군요. 친구들도 모두 일어났고 다시 쳐다보니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수업한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 몇 명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엎드려 잘 시간에 진작 화장실에 다녀왔어야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나무라며 빨리 다녀오라고 했고 전 친구들을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까 이상한 형체에 덮였던 그 10명의 친구들 모두 동시에 화장실에 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화장실에 가니까 선생님도 당황을 했는지 옆반에 가서 혹시 화장실에 간 학생이 없냐고 묻더군요. 애들이 단체로 식중독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에는 그런 상황은 없었고 배탈이나 식중독으로 양호실에 간 학생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우리 반 친구 10명이 동시에 화장실에 간 것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지도 않을 해프닝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형체를 목격한 저에게는 아직도 잊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제가 겪은 그 일이 꿈이었다고 쳐도 하필 딱 그 친구들만이 동시에 화장실에 갔던 건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심지어 화장실에 간다며 교실에서 나갔던 순서도 그 이상한 형체에 덮였던 그 순서대로였습니다. 그때 제가 덮는 것도 뭔가 규칙이 있는 건가 싶어서 다음 차례는 누굴지 유심히 쳐다봤거든요. 졸업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두려움과 호기심에 잠기게 됩니다. 저는 2010년 군번으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원통 쪽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희 부대가 지금은 개편돼서 다른 부대와 합쳐졌다고 하더군요. 강원도에서 군복무 당시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10년이 넘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여자 귀신에 대한 거였는데 오죽했으면 그 지역에 있던 연대 본부에서 음기를 누른다고 입구 앞에 커다란 남근 조각상을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제에서 복무했던 분들은 어느 부대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괴담들 중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전이 보기 2달 전의 일입니다. 저희 대대는 80년대 말에 지어진 구막사로 침상형 내무반이었는데 고참 A가 밤에 잠을 자는데 옆에 있던 후임비가 계속 욕을 해서 이놈이 왜 이러나 하고 눈을 떴습니다. 옛날 침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취침할 때는 머리를 관물대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눕기 때문에 눈을 뜨면 관물대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고참 A가 눈을 떴는데 관물대의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참 A의 관물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무반의 모든 관물대 서랍이 혼자서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었답니다. 그 소리에 잠이 깬 후임 B가 그걸 제일 먼저 목격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광경을 본 고참 A는 바로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내무반의 인원들이 서랍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는 것을 전부 다 봤다는 겁니다. 다들 이건 분명 꿈이라 생각해서 다시 눈을 감고 잠들었는데 유일하게 후임 B만이 계속 깨어 있었던 거였죠. B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검은 형체가 여러 개의 팔을 뻗어서 서랍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대에 순식간에 퍼졌지만 당시 저희 중대는 대대 안에서 부조리가 가장 심했기 때문에 고참들의 부조리에 시달리며 귀신 이야기는 금방 묻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같은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고참들이 괜히 신윗별 겁주려고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쌈모이님 유튜브 채널에서 거미 여자에 대한 군대 괴담을 들으니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며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 역시 제가 전이 보기 전의 일인데 이 일도 다수의 인원들이 실제로 겪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대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구막사가 경사가 가파른 산에 있어서 막사 바로 뒤쪽에 철책과 숲이 있었습니다. 구막사라서 샤워실은 따로 없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천장 쪽에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샤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대별로 시간을 맞춰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씻고 있던 어느 소대원 중 한 명이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심코 천장에 있는 환기용 창문을 쳐다봤는데 그곳에서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그걸 본 소대원은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고 그 소리에 다른 소대원들도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보면서 그 여자 얼굴을 봤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대원들은 알몸으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갑작스런 소동으로 샤워실로 몰려든 다른 중대원들도 그 얼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몇몇 중대원들은 창문이 있는 막사 뒤편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그 뒤에 있는 숲에서 의문의 소리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일은 특정 소대가 아닌 중대원들 절반 이상이 같은 형체를 목격했기 때문에 꽤나 큰 소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부들은 본인도 병사 시절에 다수의 인원들이 일부러 이런 장난을 크게 쳤었다며 믿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려면 팔적 귀신처럼 키가 엄청나게 크거나 혹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대는 가파른 산에 있었고 거기다 철책까지 둘러져 있었으니 외부인이 산길을 통해서 절대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날 누가 어떻게 그 높은 창문에서 얼굴을 내민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상거기던 시절 옆 중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대 막사는 출입구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위병소였고 나머지 하나는 훈련장으로 가는 철책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대 막사는 가파른 산에 있었고 훈련장으로 가는 철책문은 산 위쪽에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자갈밭과 우거진 숲이 있었죠. 옛날엔 그쪽에도 경계 근무를 세웠는데 CCTV가 설치되며 철책문 쪽은 근무 자체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격이나 혹한기 때면 주임 원사가 대대본부 행정병들이나 환자 같은 잔류자들이 농땡이 치는 걸 못 본다면서 그때만큼은 철책문 쪽에도 경계근무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날 새벽 근무에 들어간 옆중대 아저씨들은 몰래 간식거리를 챙겨가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하는데 그때 철책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자갈밭을 걸어오는 발소리였는데 사람이라면 손전등을 들고 왔겠지만 그런 게 없어 보여서 처음에는 들짐승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야토경이라도 있었으면 철제 건너편을 봤을 텐데 그런 장비는 위병소나 탄약고 쪽에만 지급이 되어서 그때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주변이 아주 어둡지도 않았고 꼭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보이니까 혹시나 해서 수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화를 하자마자 긴 머리의 사람 형체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반대 방향으로 후다닥 뛰어갔다는 겁니다. 근무 후에 보고를 했지만 간부들은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산에 올라왔다가 가끔 부대 근처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근처에 사는 주민의 실수로 단정지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 산에 익숙한 주민이라도 그 새벽에 그것도 불빛 하나 없이 가파른 산을 혼자 오르는 게 가능할까요? 네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 역시 거미다리 여자 귀신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부사관 간부가 병사 시절에 동기인 A에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병사 시절에는 지금 대대가 아닌 근처의 다른 대대에서 복무했다고 합니다. 훈련 때문에 야간 행군을 하던 중이었는데 행군로 옆에 논두렁에서 뭔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들짐승이라 하기에는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기괴했는데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야간 행군 중이라 A는 생각할 틈도 없어서 금세 잊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서 휴가 때 A는 친구와 함께 컴퓨터로 지브리 애니메이션인 모노노케 히메를 봤다는데 초반 부분에 재앙신이 거미발 같은 것으로 아주 빠르게 걷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본 순간 A는 야간 행군에 목격했던 그것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기괴하게 움직였다던 그것이 마치 거미처럼 기어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그 일도 기억에서 흐릿해졌지만 거미처럼 움직이며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던 그 모습은 확실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A가 봤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이외에도 여자 귀신 목격담이나 가위 눌림 등 자잘한 일화들이 꽤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 산무이님 방송에 나왔던 거미발의 여자 귀신 이야기가 제가 들은 괴담에 등장하는 그 귀신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군부대를 중심으로 비슷한 존재가 목격된 일이 많다는 건데 그곳에 정말로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년 된 제 친구 어머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서로 집안 사정부터 웬만한 건 다 알 정도로 친한 사이인데 친구 어머님이 불교를 믿는 분이십니다. 또 아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영업직으로 일하시다 보니 일부 미신이나 무속신앙은 어느 정도 믿고 가끔 무당에게 신점도 보시는 그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지인과 함께 점을 잘 본다는 어떤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친구가 10살 때부터 친구와 동생들을 홀로 키우신 어머님은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항상 멋지고 깔끔하게 옷을 잘 갖춰 입었는데 그런 차림새 때문인지 무당이 어머님을 부잣집 사모님으로 본 것 같더군요. 무당은 어머님을 보며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영업직이라고. 어디 보자. 조만간 돈 들어올 일 있겠는데.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곧 계약할 고객이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셔서요. 그분이랑 계약하게 될까요? 그 건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우리 할머님이 그러신다. 그 말에 어머님은
과연 무당 말대로 되는지 확인해보고 계약이 성사되면 다시 상담받기로 하고 다음 예약까지 미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어머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항아리가 작은 것과 큰 것 두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작은 항아리는 깨지고 큰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는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가끔 꿈이 잘 들어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님은 무당의 말대로 큰 금액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무당이 용하다고 생각한 어머님은 다음 예약날에 맞춰서 무당집으로 갔습니다. 보살님 말대로 계약했어요. 그거 봐. 내가 뭐랬어? 올해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계약은 없을 거야. 그래도 소소하게 작은 계약들은 좀 들어온다 하시네. 지성굿으로 정성 한번 들이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굿이요? 사실 어머님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미신들은 믿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굿을 하거나 부적을 살 정도로 무속신앙을 맹신하진 않았습니다. 굿하면 진짜 효과가 있어요? 주변에 더 잘 된다 해서 굿했다가 진짜 잘 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엄한 데 빌어서 그렇지.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무당이 그걸 보고도 말 안 해주면 되겠어? 아, 그래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500이면 충분하지. 네? 500만 원요? 어휴, 저는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아니, 정성 들이면 그게 다 자네한테 돌아오는 건데 이게 비싸다고. 그래, 좋아. 그럼 300에 맞춰줄게. 우리 할머니가 깎아주라고 하시네. 그런 무당의 말에 어머님은 속으로 시장에서 무슨 과일 사는 것도 아니고 정성 들이는 비용이 저렇게 바로 흥정이 되는 건가 싶어서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굿은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계약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면 제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뭔가 안 풀리면 다시 고민해볼게요. 그런 어머님의 말에 갑자기 무당의 눈빛이 확 바뀌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후회할 텐데. 후회하고 나중에 오면 그땐 늦어. 그래도 괜찮아. 네,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님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때 친구네 집이 이사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사간 집은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산 근처에 있는 신축 빌라였습니다. 그곳은 작은 계곡이 있는 산이었는데 거실 베란다 창문에서 보면 산이 아주 잘 보였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 꿈속에 산 계곡 쪽에서 누군가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시끄러워서 잠이 깬 어머님은 거실 베란다로 나가서 산 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낮은 숲속에서 긴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친구 집을 노려보며 악에 바친 듯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놀란 어머님은 서둘러 창문을 닫은 뒤 문을 잠그었고 꿈자리가 사나워서 헛것을 본 거라 여겼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숲에서 본 그 여자가 나오는 꿈을 4일 연속으로 꿨는데 날이 갈수록 여자가 점점 집 쪽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비명소리도 점점 더 커져갔고 어머님은 내내 잠을 설치며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니 살이 빠지고 몸도 점점 무기력해졌는데 어머님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갔고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던 어머님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평소 자주 갔던 절을 찾게 됩니다. 절에 가는 길에 우연히 스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어머님이 가끔 조언을 구하고 좋은 말씀을 듣던 그 스님이었죠.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불자님 안색이 영 좋지가 않네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어머님은 지금까지의 일을 스님에게 모두 털어놨는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불자님 한 분이 조만간 날 찾아오겠구나 싶어서 제가 다른 일도 미루고 기다렸습니다. 가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꾸미려고 상담 온 사람에게 일부러 귀신을 붙이는 그런 못된 무당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필 불자님이 거기에 걸려들었네요. 제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그걸 귀신이 보이는 베란다 창문 쪽에 일주일 동안 계속 붙여두세요. 절대 떼면 안 됩니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면 부적을 떼서 태우세요. 아주 몹쓸 악귀 같은 건 아닌데 그냥 두면 어쨌든 사람을 해야 할 겁니다. 며칠은 더 고생하실 거예요. 하하, 그거 참 많이 시끄럽네요. 그런 스님의 말대로 어머님은 부적을 베란다 창문 쪽에 붙였는데 스님이 왜 며칠 더 고생할 거라 했는지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그날 밤에도 꿈을 꿨는데 귀신이 아주 표독스럽게 울더랍니다. 전처럼 악에 바친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발악하고 울부짖는 그런 소리였다고 하더군요. 귀신은 어느새 숲과 계곡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집 앞으로 오기 직전이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우니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 소리는 마치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꼭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두 팔을 마구 휘적거리며 벌건 눈으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스님께 받은 부적을 붙인 후 그 무서운 꿈을 딱 4일을 더 꾸고 나서야 어머님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베란다로 가보니 놀랍게도 부적의 색깔이 겉모스름하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사정을 알게 된 처음에 그 점집에 같이 갔던 그 지인분이 무당에게 따지려고 그쪽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무당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복무 당시 저희 부대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화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제에 있는 모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전방은 작전을 뛰고 후방에선 훈련 및 교육 쪽의 파견을 했으며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저희 부대 역할이었습니다. 전방 주둔지는 3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화랑이라는 주둔지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방 주둔지들은 모두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민통선에 위치해 있는데 화랑이라는 주둔지 부대 입구, 즉 경계 근무를 서는 입구 바로 앞에는 군부대 차량이 이동하는 비포장 도로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지뢰밭 경고 문구와 출입금지선이 길을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강원도인 만큼 겨울에는 눈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내렸는데 이 일은 그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부대 초입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시 방향에는 2m 높이의 비석 하나가 있었는데 초입에서 대략 100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서 있었죠.
밤에 경계 근무를 서면 비석이 꼭 사람이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평소에도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드문드문 있는 데다가 달빛이 어슴푸레한 날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죠. 민통선의 특성상 야간 근무를 서면 지나가는 차량들이 대략 몇 시쯤 어디로 이동한다든지 계급 높은 간부가 지나가면 그걸 사전에 인지하고 차량 번호를 외우고 대기하다가 크게 경례를 하곤 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눈이 뽀드득 소리나게 밟힐 정도로 제법 쌓인 날이었습니다. 아름답게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사수와 부사수가 새벽 근무 중이었는데 제가 복무할 당시에는 경계 근무 서는 곳에 막사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수는 부사수에게 근무 잘 서고 간부 경계도 잘 하라고 신신당부하며 구석에 짱박혀 졸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부사수가 바짝 긴장을 하며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쪽 사선에 있는 커다란 비석 쪽으로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는 그 비석이 꼭 사람처럼 보인단 말 때문에 부사수는 더욱 신경이 쓰였지만 그때까진 평소대로 근무를 섰죠. 그런데 눈 내리는 조용한 새벽에 어디선가 뽀드득하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비석 근처를 한참 동안 응시하자 무언가 움직였는데 놀랍게도 사람이었습니다. 부사수는 곧장 사수에게 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병장님. 김 병장님. 아, 왜?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씨, 뭐야? 이 새벽에 민통선에 누가 있어? 정신 안 차려? 정말입니다. 움직임이 확실히 보이고 눈 밟는 발소리도 들립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넌 확인해서 아니면 남은 시간 동안 얼차려 자세로 근무설 준비해라. 알겠냐? 사수가 몸을 일으켜 나가봤더니 정말로 비석 옆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고 사수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그가 암구호를 외치자 그와 동시에 어두운 곳에 있던 누군가가 그 자리에 딱 멈췄습니다. 보통 경계 근무 때 나타나는 이런 거동이 수상한 자를 줄여서 거수자라고 합니다. 화랑. 이 새끼야. 암고 답 안 해? 그런 사수의 말에 거수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야, 거기서! 순간 뭔가 잘못된 걸 깨달은 김 병장은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근무지를 이탈해서 거수자를 쫓아갔습니다. 군필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무지 이탈도 사실 심각한 군 위법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 부대는 실제 작전을 뛰었기에 급박한 상황에선 선조치 후보고를 해도 된다고 군 생활 중에 자주 교육을 받았었죠. 그리고 매일 산악구보를 2-3km씩 뛰었기 때문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수가 뛰기 시작하니 부사수는 이거 보고를 먼저 해야 하나 사수를 따라가야 하나 그렇게 혼자서 갈팡질팡 하다가 일단은 무작정 사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사수 혼자 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두려웠던 거죠. 야, 거기서! 안 서면 즉각 발포한다. 거기 서라고, 이 자식아. 그렇게 몇 번을 뛰었을까. 체력이 좋기로 손꼽혔던 사수 김 병장은 아무리 뛰어도 거수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거수자가 갑자기 지뢰박 경고문구가 있는 줄이 거진 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김 병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뚝 멈춰섰고 그 뒤를 따르던 부사수가 말했습니다. 김 병장님, 안 쫓아가십니까? 그냥 공포탄 발포하고 조준사격 할까요? 야, 아니야. 재수없게, 씨. 네? 야, 빨리 근무지 복귀하자. 그러면서 김 병장은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고 부사수는 그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김 병장님. 저놈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그냥 보냅니까? 저쪽으로 가면 타 부대도 연결될 건데 저희 쪽에서 근무 제대로 안 썼다고 보고라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돌아가서 보고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런 부사수의 물음에도 김 병장은 아무 말 없이 땅만 보며 걸어갔고 막 군생활을 시작했던 부사수는 무서운 선임이 말이 없으니 한동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김 병장님,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첫 발이 공포탄이니까 아까 한 발 쏘기라도 했으면 당직 간부님이 오피에서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아이씨, 그냥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까. 넌 보고도 모르겠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뭘? 야, 눈 있으면 여기 앞에 좀 보라고. 길 위에 발자국 찍힌 거.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 위에는 사수와 부사수 두 사람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자다가 재수없게, 씨. 저게 사람이었으면 발자국이 찍혔겠지. 근데 여기 다른 발자국 또 있냐? 어? 아, 발자국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근무지로 복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무 교대자들이 왔습니다. 근무지 이탈을 설명하려다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보고도 못했는데 그 일이 나중에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대에 공식 괴담이 됐다고 하더군요. 산모의 시청자분들 중에 같은 부대를 나온 후임들이 있다면 아마 어딘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줬던 선임도 저에게 자신도 선임에게 들었다면서 실제 사건이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눈 내리는 겨울밤이나 새벽에 근무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쫓아가지 말고 일단 길 위에 발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란 말도 덧붙여 주었습니다.